우리 법원직 9급 영어 우리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해설 강의니까 뭐 크게 애초에 이제 이번 시험 자체에 뭐 이제 엄청난 난이도의 뭐 어휘 뭐 이런 게 나온 게 아니라서 사실은 이제 어디에서 답을 빠르게 좀 찾을 수 있었는지 그런 거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최대한 간략하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잘 보이나요? 이거 잘 나오나요? 네. 그래가지고 네, 제가 이렇게 보기별로 어디에 보기에 대한 정보가 있었는지 좀 빠르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1번에 헨리 라이슨에 대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일단은 보기 1번에 이제 외과 의사라는 단어가 눈에 보여서 이쪽에 surgeons 이렇게 찾아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외과 의사들이 발작을 멈추기 위해 그의 뇌 양쪽에서 조직의 한 부분을 제거하게 했다. 그래서 주어가 몰라이슨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허락했는데 외과 의사들로 하여금 제거하도록 부분을 조직을 from each side of his brain 뇌의 양쪽에 있는 조직의 일부를 제거하게 했다. 그래가지고 뭐 어휘도 아주 뭐 너무 쉬운 것들 제거하다 그대로 나왔으니까 그죠? 이거 괜찮고 보기 2번 보기 2번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발견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동사로 되어 있는데 the discovery라는 명사 해놓고 이제 동격 대절 이렇게 등장하면서 보기 2번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군요. 자, 그 발견이 뭐냐면 that complex functions like learning and memory 학습과 기억과 같은 복잡한 기능 그대로 사용이 돼가지고 뭐 어렵지 않죠? are linked to the specific regions of the brain 뇌의 특정한 영역과 연결되어 있다. 네, 뭐 입에서 나오는 대로 바로 보기에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해가지고 2번도 괜찮고요. 3번 이제 3번을 답하기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어휘 문제 때문인데요. 여기 이제 모터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모터는 원래 이제 자동차 또는 자동차와 관련된 이라는 형용사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 자동차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운동 능력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보기 3번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운동 능력이 약화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는 획득할 수 있었다. 새로운 운동 능력을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해가지고 약화된 게 아니라 획득하게 된 거니까 정답을 이제 3번 이렇게 가셔야겠고요. 보기 4번에서는 자 고유명사나 숫자 표현이 아니더라도 의식적 기억 및 무의식적 기억 이렇게 서로 대조된 표현이 보기 안에 들어가 있을 때도 이 표현 그대로 찾으면 되겠다라는 힌트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conscious and unconscious memories 의식적 기억, 무의식적 기억 요 의미 단위 자체가 서로 반대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관련된 띄어쓰기 뇌의 연결 조직을 더 탐구할 수 있게 하였다 해가지고 주어가 the studies of Molaison 이 사람이 했던 연구가 신경 과학자들을 하여금 허락해 줬는데 더 탐구하도록 뇌에 있는 네트워크 여기는 연결 조직이라고 의역을 해놨네. 의식적인 기억, 무의식적인 기억과 연결된 뇌의 연결을 더 탐구할 수 있게 했다 해가지고 4번도 깔끔하게 4번 읽을 필요 없죠. 3번에서 정확하게 답이 나왔으니까. 네, 이거 모터 몰랐으면은 좀 기억을 해야겠군요. 자, 넘어갑니다. 2번 어법상 가장 틀린 것은 제가 이제 어법 설명해 드릴 때도 이 전차 플러스 관계대명사 계속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드렸는데 마침 뭐 2번이나 보기가 출제됐죠.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뒷문장을 완전하면서 앞에 있는 선행사 수식해준다. 그렇죠? 그래서 leave가 대표적인 일형식 동사니까 지금 뒷문장이 완전한 상태.
보기 2번 수일치인데 보통은 제가 이제 수일치를 우리가 공부할 때 유의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은 주절에 주어가 존재하고 그거를 수식하는 수식어가 그 다음에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수식어를 잘 구분해 가지고 멀리 떨어진 주어와 동사 요 둘의 수일치를 잘 해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 강조해 드렸는데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좀 변칙적인 수일치가 등장을 했어요. 일단은 여기는 더 아이디어가 전체 문장에 이렇게 주어일 거고 얘가 하필 이제 동격 대절을 취할 수 있는 명사니까 이렇게 대절이 시작해가지고 어디서 끊기냐면은 여기서 끊기는 거죠. 이렇게 is에서 끊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절의 주어 동사는 이렇게 수일치가 잘 되어 있고 지금 이 대절 안에 동격 대절 안에 있는 주어와 요 동사의 수일치를 잘 했느냐라는 약간 변칙적인 수일치 형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수일치인데 종속절 내의 요거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실제 시험에서 이게 종속절 내의 주어 동사를 묻는 거구나 라는 거를 모르셨어도 무슨 말이냐면 더 아이디어가 주어구나 라고 이제 헷갈리셨어도 어차피 이제 2번 정답으로 잘 하실 수 있었어요. 왜냐면 얘도 단수고 네이처도 단수니까 어쨌든 아주 무난한 수일치 문제였습니다. 보기 3번에는 이제 뒤에 목적어 없으니까 edited가 과거 분사로 사용이 됐으니까 앞에 있는 hypothesis 이게 책 이름이죠. 요게 뭐 편집된 책 이렇게 과거 분사 후치 수식 잘하고 있고요. 4번의 that은 앞에 이제 동사가 보이니까 얘가 관계 대명사가 아닐 거잖아. 그럼 얘는 이제 접속사 되실 거고 그럼 이게 맞는지 틀린지 보려면은 뒷문장 완전 불완전 봐야겠죠. 그래서 humans 주어, have 동사, universal desire 해가지고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답 2번 아주 땡큐한 문제였어요. 자 3번 내용일치. 여기 총평에서도 말씀드렸죠. 내용일치 중에서도 좀 특이한 지문을 좀 더 읽게 하는 그런 문제였다. (1번) 보시면은 보기 1번에 8,500만 년 이거 보이니까요. 이거 빠르게 찾아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85 million 요게 이제 8,500만 년인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밀리언이 100만이니까 1의 자리가 100만이잖아. 그쵸? 그러면 100만, 1000만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게 8,500만이야. 자, 지구는 8,500만 년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얼어 있었지만 생명체는 살아남았다. The planet, 이게 지구 말하는 거죠. 지구가 was frozen, 얼려 있었대요. 8,500만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문장 안에 보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지 않았다고. 이해돼요? 보기 내용 하나를 알려면은 두세 문장, 한두 문장, 많게는 세 문장 정도까지 읽었어야 돼. 하지만 생명체들이 어떻게든 살아남았다. 이 기간 동안. 근데 이 기간이 뭐라고 불렸냐면은 Snowbird Earth라고 불렸대요. 해가지고 생명체 살아남은 거 괜찮은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보기 2번에서 총평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눈덩이 지구라는 표현이 우리가 1번을 풀면서 읽었던 요 지문에 그대로 반영이 됐으니까 붙여 읽어야겠지. 여기까지. 그죠? 자, 과학자들은 are trying to better understand.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한 거야. The start of this period. 이 기간의 시작이 어떻게 됐었는지 좀 더 잘 이해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this period도 윗줄에는 요거 Snowbird Earth 요거 그대로 받아주셔야겠고요. 자, 과학자들은 믿었는데 a greatly reduced amount of sun's warmth. 태양의 따뜻함인데 그 양의 정도가 줄어들었대요. 그러니까 줄어든 태양의 따뜻함의 정도가 도착했는데 지구의 표면에 도착했대. 지구가 있고 태양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태양빛을 이렇게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양이 어떻게 됐대? 여러분들 reduced 됐대요. 감소된 양이야.
그럼 감소된 양이 지구한테 들어왔으면 과학자들이 뭐라고 믿어야 돼? 지구 표면에 다다른 태양의 온기가 크게 감소했다라고 믿어야겠지? 감소했다라고 믿어야 되지. 왜? 줄어든 양이 들어왔으니까. 됐어요? 됐어요? 요게 이제 제가 총평에서 말씀드렸던 어디 있어요? 수식을 하고 있는 이 과거 분사의 개념이 보기에서는 이렇게 동사로 표현이 됐었어가지고 답을 한 번에 이거다라고 바로 찾기가 좀 어려웠던 보기였습니다. 해가지고 보기 2번이 틀린 지문. 됐죠? 다음에 3번.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큰 따옴표 돼 있어가지고 요거를 찾아가면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힌트를 좀 빠르게 찾을 수 있죠? 근데 이것도 이제 슬러시 볼이라는 슬러시 볼 지구라는 표현은 사실은 제가 표시한 요 앞 문장에 이렇게 슬러시 볼 earth 이렇게 등장했고 그 다음 문장에서 이것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초기 형태의 복잡한 생명체 요거를 가능하게 했는데 생존하도록 가능하게 했대요. 지구가 얼어 있었다가 살짝 녹으면서 이제 얼음이 슬러시처럼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기온이 따뜻해졌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초기 형태의 복잡한 생명체가 생존하는 것은 가능했다. 이것도 여러분들 말 바꿈 하나도 안 했어. 초기 형태의 복잡한 생명체, 초기 형태의 복잡한 생명체, 말 바꿈 그대로 그냥 해석했다 볼 수 있죠. 해석했다 볼 수 있죠. 해서 3번도 오케이. 보기 4번 빙하 시대 후반기. 여기서도 이제 The Ice Age라는 표현이 이 문장 앞에 등장했고요. 세계의 바다가 완전히 얼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The findings, 결과가 증명했는데요. The world's oceans, 전 세계에 있는 바다가 were not completely frozen, 완전히 얼어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해가지고 이것도 말바꿈 하나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잘 보기에 등장했습니다. 자, 이해되죠? 지문이 길었지만 읽었으면 됐다. 여러분들 잘 읽었으면 됐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뭐 이제 컨디션이 좀 들쭉날쭉 하실 수도 있었고 또 이제 영어라는 게 이제 읽는 리듬 같은 거 사실 중요하거든요. 외국어다 보니까 그런 거 한번 놓치셨으면은 또 이제 얼타가지고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았다면 긴 지문의 내용 일치 문제였어도 잘 좀 푸실 수 있었다. 자, 빈칸 문제 상당히 무난하게 아주 쉽게 좀 출제가 됐죠. 여기서 4번 지문에서 좀 볼만한 게 하나 있는데 구문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 첫 문장에서 접속사 as가 이끌고 있는 요 부사절과 뒤따르는 so do sea levels 요게 이제 주절이거든. 근데 이 주절에 부사 so를 사용해 가지고 긍정동의 문장을 사용한 거야. 해석을 일단 해보면은 전 지구적인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모두 마찬가지로 do, 여기는 do는 rise의 의미 그대로 갖다 써야 되잖아. 해수면도 마찬가지로 상승했습니다. 지구가 따뜻해짐에 따라서 해수면도 상승했습니다. 됐어요? 내용은 이해가 됐지.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야 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요게 주절이라는 거를 알아야 돼. 이게 주절이야. 이상하죠? 주절이 도치가 되어 있네. 그죠? 이렇게. 여기도 나오나요? 괜찮나요? 네. 주절이 도치가 되어 있는 거야. 언제 그런 경우가 생겨? 지금처럼 긍정동의 나올 때. 원래 우리가 배웠던 긍정동의는 보통 이런 거였죠. 자, 좀 적어볼게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돼 있던 거지. 해가지고 앞쪽에 주어 동사 먼저 등장하고 접속사 and를 사용했으니까 뒤에 또 다른 주어 동사 등장하는데 앞에 있는 상승하다의 의미를 그대로 받아주고 싶어서 대동사 do를 쓰면서 긍정 동의를 위해서 이제 부사 so를 이렇게 등장시키면은 이렇게 주어 동사 도치돼야 되지. 전 세계적인 지구의 온도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해수면도 똑같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접속 기능을 하는 여기는 and를, 그쵸? 요 and를 이렇게 부사절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게끔 종속절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and가 as의 역할로 바뀌었으니까 여기는 굳이 and가 있지 않아도 되고 이거를 컴마로 연결하면서 이게 부사절화되고 뒤따르는 요 문장이 주절화가 된 거야. 이거 왜 설명하냐면 그 뒤따르는 컴마 threatening을 분사 구문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왜? 주절이 끝났으니까 그 뒤에 나오는 ing는 분사 구문이지. 해석. 지구 온도가 증가하면서 해수면도 증가했고요. 그리고 위협하게 됐습니다. 해안가에 있는 어떤 공동체들을 전 세계에 있는, 그래서 뭐 몰디브 뭐 잠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구문 이제 공부해볼 만한 게 뭐 요 정도예요. 요 정도. 나머지들은 다 그냥. 자, surprisingly 놀랍게도 even small organisms like oysters, 오이스터면은 굴이죠, 굴. 굴과 같은 매우 작은 유기체들이 빈칸한대요. 이거 뭐 글의 흐름 예상하지. 지금 첫 문장에서 문제점 발견했잖아. 해수면이 올라간다. 그 다음에 놀랍게도 라고 일종의 역접의 의미를 가진 부사가 등장했으니까 오이스터와 같은 요 조그만 오르게니즘들이 해수면 상승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주겠어요? 뭐 해결까지는 아니어도 좀 이제 완화시키고 그래줄 거 아니야. 그래서 뒤쪽에 이제 굴이 가지는 장점도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빠르게 볼게요. 이제 물을 정화시켜 주기도 하고요. 물 정화시켜 주기도 하고 또 어딨냐? 이 해양 유기체한테 많은 집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해수면이 올라가게 되면서 홍수 같은 것도 이제 금방 날 수 있잖아. 근데 이 오이스터 리프, 이 해초 같은 것들이 벽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완충시켜주기 위해서 태풍 같은 거, 그렇죠? 폭풍 같은 거, 그 다음에 해안가에 있는 침식 같은 그런 것을 또 보호해주기도 한대요. 보호하는 역할 이렇게.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가지고 굴과 같은 조그만 생명체들이 뭐 한다? 우리한테 뭐 도움을 준다? 이런 내용 빈칸에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바로 1번을 답할 수는 없겠고 나머지를 쭉 읽어보니까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내용이 아니구나라는 걸 확인하시고 그냥 1번을 좀 답해야 하는 좀 귀찮은 문장이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긴급한 상황을 위해서 음식이 될 수 있다. 음식 아니에요. 이거 종합하면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 미세 플라스틱에 의해서 오염될지도 모른다. 이거는 부정적인 의견이니까 당연히 답이 될 수 없고 지역 주민들의 수입을 증가시킨다. 여러분들 이거 한다고 뭐 돈을 잘 벌지는 않겠죠. 해가지고 우리의 방어에 대해서 굴들이 온다. 이렇게 도움이 된다. 정답을 1번으로 가셔야겠습니다. 네, 뭐 무난한 내용이었습니다. 넘어간다. 5번 요약문. 요약문 이번에 하나밖에 안 나왔죠. 요약문도 뭐 난이도로 봤을 때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 요약문은 제가 항상 요약문부터 읽고 오자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문제풀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약문은 요약문에서 답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 그냥 우리의 상식을 동원하거나 요약문 내에 있는 그런 논리 구조를 잘 파악하시면 자, 어떤 주장이냐면 다른 부분들 다른 부위 아니면은 혀의 부위라고 하면 좀 그렇고 혀의 위치 정도 다른 영역들이 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냐면은 구체적인 맛. 여러분들 이거 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과학 시간에요. 이런 이제 사진 이렇게 있고 혀 모양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영역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뭐 여기는 무슨 맛, 여기는 무슨 맛, 여기는 무슨 맛, 여기는 무슨 맛 이거 혹시 어렸을 때 배웠어요? 또 이제 세대 차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안 배웠을 때 모르지. 저는 배웠어요. 그거 말하고 있는 거야. 자, 구체적인 맛을 책임지고 있는 게 어디냐면은 혀의 다른 부분들이야.
그런 주장이 증명되었는데요. A 된 거야. A라고 증명되었는데 그 뒤에 이제 행위자가 중요하죠, 여러분들. 현대과학.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더 많은 지식들을 탐구하게 되고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잖아요. 그게 현대과학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게 되면 현대과학에 의해서 이러한 사실이 옳았다고 할까 잘못됐다고 할까 여러분들 뭐라고 할까요? 이제 제 뇌피셜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틀렸다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요즘 과학책을 좀 읽고 있는데 과학책을 읽다 보면은 야 이게 이런 거였어? 라고 우리가 몰랐던 이제 문과들이 몰랐던 그런 이제 어떤 과학적 진리들 이런 거 이제 배우게 된단 말이야. 제가 너무 이제 심취한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이제 2번, 3번 찍더라도 이제 2번, 3번 하고 싶다. 자 그리고 taste preference 어떤 맛에 대한 선호도는 영향을 받는데 B한 역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요. 뭐 진화적인 역사, 심리적인 역사. 자 제가 이렇게 뇌피셜로 좀 처음에 풀긴 했지만은 다행히 지문 첫 문장에서 A에 대한 단서가 아주 쉽게 등장합니다. 자, 애초에 뭐로 시작하고 있고요? myth, 통념,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생각. taste map, 맛 지도예요, 맛 지도. 혹시 또 뭔지 모르니까 부연 설명 들어가잖아. 자, 주장하고 있는데요. different section, 아까 보기 요약문에서는 part로 나왔지? 다른 부위들, 혀의 다른 영역들이 특정한 맛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 맛 지도에 대한 통념은 incorrect, 틀렸음. 요게 이제 false 이렇게 연결을 하셔야겠죠. 그래가지고 시간이 물론 이제 5번이라서 다 이제 푸셨겠지만은 첫 번째 첫 문장을 읽고서 이제 2번, 3번 중에서 답을 고를 수 있게 해 주었다 친절하게. 네, according to modern scienc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를 찾을 때는 여러분 말바꿈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요. 아까 전에 B에 이제 뭐 진화적인 거게 들어갈 거냐, 심리적인 게 들어갈 거냐 이렇게 선택지가 나와 있었는데 바로 가볼게요. In reality, 실제로는 자, 통념을 다 없애버리고 실제로는 이렇다. 다른 맛은 인지가 되는데 뭐에 의해서? Taste buds. 자, 주석 내려갑니다. 미뢰. 이거 모르면 어쩔 수 없어요. 미뢰가 뭐야? 혀에 여러분 이제 오돌토돌하게 난 그 이런 이 혀가 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렇게 혀 씹어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면 막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돌기가 나와 있잖아. 그거 미뢰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혀 전체에 있는 이 미뢰에 의해서 다 각각 다른 맛들이 인지가 된다. 이 문장을 읽고 이게 심리적인 걸까 진화적인 걸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셨으면은 빠르게 답을 낼 수 있었을 겁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들? 간단하죠. 진화적인 역사가 이제 미래와 서로 동의어 관계가 연결이 확 되지는 않아. 근데 심리적인 역사랑을 비교를 해 보게 되면은 당연히 미래는 진화적인 역사에 해당이 된다고 말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미래는 결국에는 우리 신체에 달려 있는 거고. 우리 신체는 생물체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우리 자체가 생물이니까 생물은 진화의 영향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두 문장만 가지고도 답을 쉽게 낼 수 있었던 요약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은 이제 우리 조상들 이제 요거 읽어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이러한 역사를 지녀가지고 우리가 이런 맛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읽었어야 되지만 요 미래를 가지고 좀 고민을 해보면은 심리보다는 진화 쪽에 더 어울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6번 어법. 네, 보기 1번에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똑같이 나왔고요. 커뮤니케이트도 대표적인 자동사여서 뒤쪽에 전면구를 잘 취하고 있으므로 뒤에 완전한 문장 잘 나왔고요. 보기 2번 제가 총평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비동사의 보호 역할을 하는 형용사 1번, 형용사 2번 이렇게 등장을 했고 and로 이제 과거 분사가 연결될 수 있다. 알겠죠? 있다. 왜? BPP에서 수동태를 만드는 BPP에서 이 과거 분사는 결국에는 보호 자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품사들과 병렬 구조 만들 수 있어요. 3번 바로 보자마자 답하면 되죠. 왜냐면 왓박스는 여러분들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왓박스는 품사가 뭐라 그랬으니까 명사 박스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앞에 또 다른 명사가 나오게 되면은 바로 what이 틀렸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앞에 있는 amazing things를 수식할 수 있는 이제 관계 대명사로 좀 바꿔줘야겠군요. 뭐 which나 that이나 이런 거. 네, 4번에 또 저랑 같이 공부했던 대동사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두가 맞냐, 뭐 조동사가 맞냐, 비동사가 맞냐, 요거 이제 물어보는 건데 지금 이 보기 4번이 포함된 문장 앞으로 찾아가셔가지고 어떤 동사들이 있나 이렇게 확인해 보면은 그냥 유주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동사의 대동사구나 이렇게 빠르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7번. 자, 7번 이제 삽입 문제.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들 하시는데 지금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아주 수월하게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여기 표시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요 제시문 안에 앞에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잘 설명되어 있겠구나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이 지문 자체가 해결책에 해당하니까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이런 글의 흐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읽다 보면은 헬스케어 챗보스 요것도 이제 도움이 되죠. 맞아요? 그래서 빠르게 읽어보면은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사람들이 병원 가기 싫어한다. 왜냐하면은 이건 읽어보자. 왜냐면 이제 제가 여태까지 강조했던 동사가 하나 나와가지고 사람들은 주저하게 돼요. 이거 구로가 이형식 동사라서 되다야 접근하는 것을 병원이나 또는 헬스 센터에 잘 안 갈라 그래. due to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어떤 질병의 컨트랙트 뭐야 동사로 이거 병에 걸리다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죠. 이렇게 등장하잖아. 병에 걸릴까봐 병원에 잘 안 가고 됐어요. 그 다음에 the heavy sum of a consultation fee 이제 상담비 같은 게 비싸가지고 사람들이 병원에 잘 안 간대요. 그 문제점이지 이거. 문제점. These lead them. 이것이 이제 그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이끄냐면은 스스로 진단한대. 스스로. 뭐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unverified information. 확인되지 않은 정보. 뭐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그죠? 이것도 문제지. This often proves harmful effect. 이것은 종종 해로운 영향이라고 증명이 됩니다. 요거는 이 주절만 인고도 문제라는 거 알 수 있네. 그죠? 문제 3. Based upon the severity of the diagnosis, the chatbot 해가지고 갑자기 챗봇이 등장하네. 요것만 보고도 우리 3번의 제시문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 금방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측한 대로 이러한 문제 이렇게 빰빰빰 이렇게 등장했고 이제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 더 챗봇 해가지고 이제 정관사 더를 쓴다는 얘기는 앞쪽에 그 챗봇이 등장 이제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잘 이해하시겠고 그 다음에 보통 영어 선생님들이 그런 거 설명할 때 정관사 더로 지칭하기 위해서는 뭐 이제 부정관사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등장해가지고 챗봇 이렇게 등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처음 등장하는 명사가 복수 명사일 때는 관사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제시문에서 등장하는 헬스케어 챗봇가 마치 챗봇처럼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사만 가지고 순서 문제를 풀어라? 이건 좀 이제 어불성설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처음 등장하는 명사가 복수 명사면은 관사 없이 등장하거든. 아무튼 7번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넘어간다. 8번 글의 순서. 자, 제가 총평에서 말씀드린 대로 순서의 힌트가 존재하지 않았죠. 자, 그래서 내용적으로 구분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시문 스포츠 팬 디프레션 스포츠 팬의 우울증 뭐 이런 거네.
is a real phenomenon. 진짜 현상인데요. that affects 영향을 주는 many avid sports fan 많은 열성적인 스포츠 팬에게 영향을 주는 현상이래요. especially 특히 during times of disappointment or defeat 그렇겠죠. 이제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뭐 패배하거나 그죠 실망하는 동안에 그 팬들이 우울증을 느낄 정도로 너무 팀을 사랑하는 거야. 우리나라까지는 모르겠고 외국엔 많죠. 축구 좋아하는 팀들 워낙 많으니까.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또 좀 그렇지 않나? 하나 팬들 뭐 이런 그죠? 맨날 우울증 달고 사시는 것 같던데. 자, 보기에 A, B, C 전부 다 등장해가지고요. A부터 한번 읽어보면 Fans may experience a decrease in mood, appetite, and sleep quality. 여기까지만 읽어도 알겠네. 팬들이 기분, 또 식욕, 뭐 수면의 질, 죄송해요 웃어서 이런 거에 감소를 경험하기도 한대요. 너무 우울해가지고. 이게 증상이네 증상, 그죠? 오케이, A에 증상이 있구나라고 하고 넘어가면 돼. B에 For many fans, 많은 팬들에게 있어서 their emotional investment in their favorite team or athlete. 자, 여러분들 이거 재밌는 표현 나왔네. 우리가 어떤 야구팀을 좋아한다, 어떤 선수를 좋아한다. 우리말에서는 좋아한다라는 개념, 그렇죠? 뭐 누구 팬이다라고 하는 표현. 보통 이 정도가 어떤 자기의 관심이나 호감도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여기서는 감정적인 투자라는 표현 썼네요. 오호, 재밌다. 그치? 내가 뭐 롯데한테 감정적인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겨라 이렇게 응원. 자, 좋아하는 팀한테 그렇게 감정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너무 강렬해요. 너무 인텐스 해가지고 losing or failing to meet expectation can lead to feelings of sadness, frustration, and even depression. 자, 어때요? 여기서도 A에 읽었던 똑같은 증상 같은 거 그대로 설명해주고 있지 않아요? 어떤 증상을 느낀다? 너무 좋아한 나머지 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우울증을 느끼고 좌절한다. 이렇게 A랑 B를 좀 비교해봐야겠네요. 그죠? 이렇게 좀 더 읽어봐야겠습니다. Researchers have shown 요게 이제 힌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구진들이 뭐를 보여주냐면은 스포츠 팬 우울증이 have a range of negative effect.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여줬는데 정신 신체적 건강에 있어서 아하 연결되지 어디에서 올라가야 돼? B의 후반부에서 부정적인 영향이라는 포괄적 진술이 나왔잖아. 연구진들이 발견했다라는 포괄적 진술이 나왔으니까 그 이후에는 그거를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야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돼야겠네. 여기에 구체적인 증상이 좀 더 등장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B 다음에 A 나와야겠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괜찮죠? 그 다음에 C를 어디다 갖다 붙여야 되네 봤더니 To mitigate the negative effect of sports fan depression. 요 단어를 빠르게 파악했으면은 C가 어디에 달라붙는지 알 수 있습니다. 스포츠 팬 우울증의 부정적인 효과를 mitigate 감소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거 해결책이지? 그러니까 B와 A에 해당하는 거는 problem 문제가 되는 거겠고 이게 C로 연결되면서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군요. 그래서 정답은 B, A, C가 되겠습니다. 자, 뭐 내용이 길고 좀 구체적인 7번은 그나마 8번인가? 8번은 그나마 이 정도면 구체적이죠. 그렇죠? 아무튼 C는 요 부사절만 읽고 나서도 나머지를 읽을 필요가 없었겠습니다. 오케이.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군요. 자, 넘어갑니다. 9번. 자, 내용 일치. 다행히 이제 뭐 이거 이제 법원직의 특징이기도 한데 후반부로 갈수록 지문의 길이가 다행히 좀 짧아지죠. 그래서 여기서도 내용 일치 문제인데 지문의 길이가 많이 짧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다행히 어디였어? 18세 2차 세계대전, 그다음에 뭐 첫 번째 단편 소설, 그다음에 뭐 영국 뭐 이런 거 고유 명사가 상당히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9번은 뭐 매우 수월했다. 이거는 그냥 답만 찾아볼게요. 해가지고 정답 4번이죠. Roald Dahl began writing children's stories
in 1960s. 1960년대 이제 아이들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고 뭐 하면서 living in England, 잉글랜드 여러분들 영국에 살면서 with his family 가족들과 네, 여기는 가족과 떨어져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정답 4번 이렇게 가겠습니다. 알겠죠? 요거는 이렇게만 볼게요. 아주 뭐 보기에 힌트들이 많았다. 자 10번 요거 잠깐 볼까요? 이 표현 우리 예전에 공부할 때 이 표현 한번 나왔었는데 어디 있습니까? 네.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문장 앞에 after가 있거든요. 여기 전면구가 있거든요. After establishing himself as a writer for adult. establish가 원래 뭐 설립하다 그죠? 뭘 세우다 이런 뜻인데요. 지금처럼 목적어 자리에 제기대명사를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면은 어떤 분야나 영역에서 자기만의 자리를 잡는 거예요. 우리 자리 잡았다라고 표현하면은 직업적으로 뭐 크게 어려움이 없도록 이제 뭐랄까요 성취를 이뤘다 이런 이제 표현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어떤 분야에서 자리를 잡다. 이건 좀 알고 있읍시다. 자, 10번. 흐름과 가장 관계없는 문장은 가볼게요. One of the most interesting discoveries in the field of new sources of sustainable energy. 왜 이렇게 길어? 자,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새로운 자원 분야에 있어서 가장 흥미로운 발견 중에 하나는 바이오 솔라 에너지인데 젤리피쉬. 젤리피쉬 저거 뭐야? 갑자기 생각해. 해파리. 그렇죠? 해파리에서 나오는 뭐 바이오 솔라 에너지래요. 과학자들이 발견을 했는데 the fluorescent protein in this animal. fluorescent 하면은 이제 형광의라는 표현이죠. 근데 이거 몰라도 풀 수 있어요. 그냥 프로틴 요게 중요한 단어야. 해파리가 가지고 있는 요 이제 프로틴 이런 것이 can be used 사용될 수 있는데 generate solar energy 어떤 태양 에너지, 태양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한대요. 좀 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현재 이 광전기성 에너지가 만들어내는 것보다 좀 더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이 요 질문이에요. How is this energy generated? 이 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지요? 라고 하고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쭉 나열이 될 겁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하는데요. Converting, 전환하는 거예요. 이 해파리가 가지고 있는 형광 단백질을 into a solar cell. 이건 태양 전지야, 태양 전지. 몰라도 풀 수 있죠. That is capable of generating energy.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태양 전지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transferring it to small devices. 그 만들어낸 에너지를 조그만 장치에다가 transfer, 옮기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대요. 이번에 there has been constant criticism. 지속적인 이제 비판이 존재하는데 the natural environment, 이 자연 환경이 is being damaged, 손상을 입고 있다. by reckless solar power generation, 무분별한 뭐 태양 에너지 발전. 어색한 거 이해되죠? 제가 이거 중요하다고 했던 말 이해되죠? 에너지가 어떻게 발생되는 거지? 이렇게 발생하는 거야 라는 얘기가 나와야 글의 흐름과 이어지는데 갑자기 뭐 비판이 있다 이런 얘기 있으니까요. 비판이 있다 하더라도 이 글의 흐름에 맞게 얘기를 해줘야겠지. 여기 중간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 문장 읽어봐도 이러한 살아있는 존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장점, 오케이. 그래서 해파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장점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비판은 이 문장 중간에 들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해서 정답은 2번.
넘어간다. 11번. 그래 순서. 네, 요게 제일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거든. 자, 제시문. On the human level. 자, 인간 수준에 있어서 A cow seems simple. 소 한 마리는요, 단순하고 간단하게 보여요. You feed it grass. 당신이 그 소에게 풀, 먹이를 줍니다. And it pays you back with milk. 그러면 소가 당신에게 우유를 보답으로 준대요. It's a trick. 자, 그것은 일종의 기술이면서 뭐 속임수 이런 건데, 그것의 비밀이 whose secret. 그것의 비밀이 is limited to cow. 소와 and a few other mammals. 또 다른 이제 포유류 요거에게만 한정된 비밀이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most can't digest grass. 그러니까 모든 포유류가 풀을 소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소와 몇몇 포유류 말고는 이 grass, 풀을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비밀 중에 하나다, 시크릿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기 C, B 있으니까 B, C에 가보면은 B에서 일단은 힌트를 받으셔야 될 게 though예요. 여러분들 though가 접속사가 아니라 제가 부사로 사용되면은 however라는 뜻이 같다 그랬잖아. 앞으로 당겨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갖다 놓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B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야. 하지만 when seen through a microscope, 현미경을 통해서 보여진다면 it all gets more complicated. 그것이 더 복잡해진대요. 그럼 당연히 B 앞에 있는 내용은 간단 이런 내용 당연히 나와야겠네. 아까 전에 제시문에서 심플하다고 나와 있었잖아. 그치? 좀 더 읽어보면 and the closer you look, 당신이 좀 더 가까이서 살펴보면 the more complicated it gets. 이거는 이제 앞에 있는 문제 그냥 반복한 거야. 쓸말이 없어가지고 무시해도 돼요. 자, 우유는요 is not a single substance. 어떤 유일한 물질, 단 하나의 물질이 아니래. But a mixture of many. 많은 물질들의 혼합이래요. 그렇겠지 뭐. 그 다음에 또, 자, 봐봐. 순서대로 뭐가 복잡한지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 방금 여기서는 우유가 복잡해요. 그 다음 문장에서는 풀이 복잡해요. 이렇게. 풀도요, 매우 복잡한데, 그래서 we still don't fully understand it. 우리가 그 풀을 완전히 이해하지 않고 있어요. 괜찮아? 복잡하다. 여러분들 복잡하다. 내용 괜찮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B로 시작할 거냐 C로 시작할 거냐 이렇게 지금 선택지가 남아있으니까 C를 읽어봐서 복잡한 얘기하고 있는지 간단한 얘기하고 있는지 판단하면 되잖아. You don't need to understand the details to exploit the process. 그 과정을 이용하기 위해서 당신이 디테일들을 이해할 필요가 없대요. 그것은 straightforward transformation. 아주 직관적이고 단순한 변형인데 풀에서 우유로의 변형이래요. 더 읽을 필요 없네. 이거 복잡하다는 거야? 단순하다는 거야? straightforward 요거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제시문에 있었던 simple과 함께 연결을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C를 맨 먼저 앞으로 빼내야겠습니다. 나머지 A를 읽어보니 이것도 제가 표시해놨죠? A cow's complexity is even greater. 자, greater가 이제 비교급인데 앞에다가 even을 사용해가지고 비교급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됐어요? 근데 뭐가 더 크냐면은 복잡성이 훨씬 더 크대. 오케이. 그러면 A 앞에 있는 내용도 뭐가 복잡하다라는 내용이 그대로 연결돼야겠고, 근데 B 후반부에서 우유도 복잡해요. 풀도 복잡합니다. 소는 더 복잡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점 글의 흐름이 뭐랄까요? 고조된다는 거 여러분들 느껴지시죠? 해가지고 C, B, A로 연결을 좀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글의 흐름을 다 이해하지 않아도 핵심 문장의 표현을 읽고 이거의 앞뒤에 무슨 내용이 있구나 이런 추론만 잘 하셨어도 답 금방 나왔어요. 자, 넘어갑니다.
네, 이어서 12번 진행하겠습니다. 문장 삽입 문제. 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제시문에서 많은 힌트가 등장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어요. 제시문 이제 살펴보면은 벗으로 연결되고 있으니까 자, 반전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it is worth noting 해가지고 worth ing 등장했습니다. 우리 저랑 공부할 때 했었죠. 그래서 ing 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은 문장을 마저 쓰면은 지금 저기서도 it is worth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원래는 여기는 ing가 진주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it이 이제 가주어거든요. 근데 원래 여러분들 진주어, 가주어 구문에서 진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투부정사랑 또 명사절밖에 없잖아. 원래 동명사는 진주어 역할을 못해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었어가지고 이게 관용 표현처럼 그냥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냥 암기를 하는 거죠. ing 하는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오케이? worthy of 이렇게 바꿀 수도 있었고요. 아무튼 이제 뒤에 대절 나왔으니까 대절을 ing 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 이제 noting, 주목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데 노동력의 절반 이상이 has little or no opportunity, 기회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었는데 for remote work. 이 remote work를 여러분들이 빠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뭐 원격 업무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 우리말로 편한 거는 재택근무잖아요. 멀리서 하는 거니까. 이걸로 빠르게 개념 파악을 하셨으면은 그나마 좀 수월하게 풀 수 있었어요. 다시. 하지만 주목할 만한 점은 노동력의 절반 이상이 재택근무 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됐어요? 됐어요? 그럼 내용 끝난 거 아니야? 여기 앞에는 무슨 내용 나왔겠어? 재택근무 많이 했다 이거겠지. 재택 가능. 게다가 우리 첫 문장에서 코비드-19, 코로나19 이렇게 나왔으니까 오케이. 코로나19가 퍼지면서 재택근무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정작 그럴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없었다. 이런 글의 흐름 유추할 수 있잖아요. 자, 빠르게 읽어보면은 또 여기 특이한 표현이 나왔는데 flat는 이제 납작하게 하다는 동사, 목적어가 이게 장벽이라서 장벽을 납작하게 했다라는 표현이 이제 나왔으니까 장벽을 없앴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나오면서 문화적 기술적 장벽을 없애버린 거야. 어디로 향하는 길에 서 있으면서, 원격 업무를 향하는 길에 서 있으면서 가능해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내용만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20에서 25%의 노동자들이 재택근무 할 수 있었고요. 이게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재택근무의 비율보다 4배에서 5배 정도 높았대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재택 가능했다. 재택 좋다,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2번을 답하기 위해서 요 다음 문장의 분석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여기 어려워요. not all worker 해가지고 not all 이고 나왔으니까 부분 문장 해석하셔야 되고요. 중간에 관계사절 수식 잘 하셔야 되고, 하필 여기에 should be. 자, 비동사 뒤에 원래 보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어가 생략된 채로 문장이 끝났단 말이야. 세미콜론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럼 여기에 뭐가 생략이 됐을까라고 유추를 하면서 우리가 독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자, 우리말로 일단 찬찬히 해볼게. 원격으로 행해질 수 있는 모든 일이 should be, 여기 다음에 지금 관계사절에 들어가 있는 요 던을 가져와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원격으로 행해질 수 있는 모든 일이 행해져야 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원격으로 행할 수 있는 일 중에서 모든 일이 원격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괜찮아요? 원격으로 일할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모두 원격으로 돌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원격 좋다 나쁘다, 여러분들 이 문장을 읽고 원격 좋다 나쁘다,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렵죠?
물론 이걸 잘 이해 못 하셨다 하더라도 뒤에 예를 들어서라는 부연 설명하고 있으니까 요 뒷 문장을 통해서 지금 2번 이후의 문장이 원격이 좋다라고 하는지 나쁘다고 하는지 충분히 유추 가능해요. 협상, 브레인스토밍, 민감한 피드백을 주는 거 이런 것이 활동들인데 어떤 활동들? Maybe less effective, 덜 효과적인 활동들이야. 어떻게 할 때요? 원격으로 할 때. 이해돼? 그러니까 원격 좋다 나쁘다. 그렇게 좋은 거 아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해가지고 정답 2번. 그러니까 이제 제시문에서 노동력의 절반 이상이 원격 업무나 재택근무를 못했던 이유는 이런 실제로 만나서 해야 되는 일이 이 사람들의 업무였기 때문에 원격을 못했다는 얘기겠죠. 뭐 코딩하는 사람들이야 다 컴퓨터 일하니까 원격으로 일을 상관없겠지만은 뭐 영업직이라든지 맞아요? 저 같은 강사는 원격으로 해도 되죠. 아무튼 원격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원격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반드시 그거를 원격으로 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런 일들은 실제로 만나서 해야 괜찮다. 이런 얘기. 자, 제시문 다음에 들어가는 이 문장의 구조가 조금 어려웠지만은 for example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13번. 네, 뭐 프로이드에 관한 글이었어요. 네, 이것도 뭐 정답만 빠르게 찾아보겠습니다. 정답 3번이죠. 얼도로 시작하는 자 보기 3번 읽어보면은 기억이 나지 않는 과거는 환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얼도로 연결되잖아요. 비록 사건들이 존재해요. 환자의 과거에 어떤 사건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환자가 she or he might not remember consciously 의식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환자의 과거의 사건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건이 영향을 끼칠 수도 있었다. 환자의 행동에 미치지 못한다고 아니라 미친다고 이렇게 바뀌어야겠네요. 미친다고 됐죠? 뭐 이제 앞에서 나왔던 그 내용을치보다 지문이 짧아져 가지고 제가 그냥 간단하게 답만 찾아보고 있습니다. 14번 글의 요지. 자, 이번에 이제 그 주제 찾기, 글의 핵심 내용 찾기 요거 이제 4문제 정도 나왔는데 전부 다 뭐 무난한 그런 지문들이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벗의 도움을 받으면 여러분들 벗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instead of의 도움을 똑같이 받게 되면은 instead of 해석하면 이제 뭐뭐 하는 거 대신에 라고 해석하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한 방식으로 당신이 어떤 것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 대신에 그러니까 이거는 하면 좋지 않은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it is better. 자, 가주어 진주어를 사용하면서 가치 판단에 되어 있는 형용사 사용했잖아. 더 좋다. 투부정사 하는 것이 notice how we actually feel.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느끼는지 알아차리는 게 좋대요. 이렇게 느껴야 해, 이렇게 저렇게 느껴야 해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 기분이 지금 어떻지? 라고 알아차리는 것, 노티스 하는 게 중요하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해가지고 정답을 4번으로 가셔야 돼요. 우리의 감정을 인식하고 노티스하고 노티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힌트를 받을 수 있겠죠. 혹시나 의심이 되면 그 다음 문장까지도 읽어보면 돼요. Avoiding negative feelings over pretending we don't feel that way. We do. 이렇게. 첫 번째로 부정적인 감정을 회피하는 거예요. 나한테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지는 게 아니야. 이렇게 부인하고 거절하는 거. 또 뭐 하는 척 하냐면은 We don't feel that way we do. 우리가 느끼는 방식대로 느끼지 않는다고 뭐뭐 인척하는 거. 내가 지금 화나. 근데 화나지 않은 척해. 내 감정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게 can backfire. 역효과를 낼 수 있대요. 그러니까 뭐 해라? 너의 감정을 인정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존중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뭐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 보통 이제 어려운 지문 읽으면은 지문을 읽다가 무슨 내용이지 다시 돌아가고 무슨 내용이지 다시 돌아가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 지문들이 사실 안 나왔어요 이번에. 슥슥 읽어 나오면은 무슨 내용인지 잘 파악이 된다. 자 15번. 자 글의 순서. 네, 이것도 좀 짜증나는 내용이었습니다. 재심은 at the level of lawmaking. 자, 법을 만드는 수준에 있어서 there's no reason. 이유가 없는데요. 왜 테크 자이언트, 거대 IT 기업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거대 IT 기업들이 should have such an ironclad grip.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이었죠. grip 하면은 여기서 이제 손으로 쥐다 이런 표현인데 이게 확장이 돼가지고 지배, 통제 이거를 말합니다. 아이론클레드는 이 의를 제기할 수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럼 다시 왜 거대 IT 기업들이 어떤 지배를 가져야 하는지 뭐에 대해서 기술적 자원과 혁신에 대해서 그들이 그런 걸 가져야 대한 이유는 거의 없다. 당연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공부를 해봤으면 하는 패턴이 뭐냐면은 이제 B로 갈 거냐 C로 갈 거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B에 한번 가보시면요. 자, 여기 제가 표시해놨어요. 방금 전에 읽었던 제시문의 문장의 형태를 그대로 데리고 왔거든. 이제 이런 거를 대꾸법이라 그러는 거죠. 문장의 형태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하고 싶은 말을 한 번 더 강조하는 표현인 거야. 아까 전에는 이제 법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여기서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수준에서도 there's no reason,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데 여기 they 가리키는 게 이제 아까 전에 위에 했던 그 대기업들이에요. 대기업들이 당신의 삶을 통제해야 하는 이유도 없다. 그 다음에 뒤에 부사 이더를 사용함으로써 지금 제시문 B가 B가 제시문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힌트를 여기서 그대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대꾸법을 사용해주고 똑같은 문장 구조를 이렇게 나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더를 사용한 이유는 제시문의 내용이 이제 부정문이었잖아. There's no reason 부정문이었잖아. 그래서 그 부정문의 의미를 그대로 받아두면서 뒷문장도 마찬가지로 아니에요라고 사용되는 부사죠. 부사. 해가지고 이제 요거에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B 이렇게 좀 순서를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C에서 A로 넘어가는 거는요. C의 후반부에 이제 부모들이 통제해야 된다. 이제 기술 제품들이 그러니까 무슨 기술 제품들이 그들의 아이들에게 가야 하는지 이걸 통제해야 된다라고 포괄적 진술을 하고 있고요. A로 넘어가면서 이제 구체적인 사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스마트폰을 너희 아이에게 사준다면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C에서 A로 이렇게 넘어가는 글의 흐름을 잡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 C, A 이렇게 정답이 되어야겠고요. 넘어갑니다. 16번. 네, 16번 어려운 내용에 속했죠. 제가 총평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시문에 이제 these라는 지시 대명사가 등장해가지고 얘가 이제 무엇인지 잘 찾아야 되는 건데, 자, 이것들이 may appear as challenges, 어떤 도전이나 어려움처럼 보일지도 모른대요. which may be impossible to address. address가 다루다의 의미 있다 그랬지? 다루기에 불가능해 보일지도 모르는 어려움이나 도전처럼 보일지도 모른대요. because of, 뭐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인데 우리의 능력, 뭐 하는 능력? 미래 기후를 예측하는 우리의 능력에 있어서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것들이 다루기 어려운 불가능한 문제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오케이. 원인이 뭐냐면 미래 기후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기후 예측이 불가능해. 그래서 제시문에 등장한 저 these라는 명사가 이제 challenge처럼 보인다.
뭐 이 정도 정보밖에 이제 좀 찾을 수가 없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읽어보면 Global warming is a reality. 지구 온난화는 현실인데요. Man has to live with. 인간이 함께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래요. This is a very important issue to recognize. 이것은 인지해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because 왜냐하면 of all the parameters that affect human existence on planet Earth. 지구 위에서 인간의 존재, human existence, 인간의 존재에 영향을 끼치는 파라미터, 변수 중 모든 변수들 중에서 it is the food security, 바로 음식 보안, 음식 안보, 바로 그것이 is of paramount importance to life on earth. 지구에 사는 생명체들에게 가장 paramount, 중요한 중요성, 가장 엄청난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which is most threatened by global warming. 그것이 대부분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다. 문장이 좀 길군요. 여기 지금 이때 강조 구문을 이렇게 사용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음식 안보예요. 음식 안보. 내가 먹을 게 충분한가? 이거고. 그리고 또 그것이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이 음식 안보와 지구 온난화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지구가 따뜻해지면은 우리의 먹을 것도 똑같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자, 문법적인 힌트를 좀 잡아보면은 어쨌건 지금 1번과 2번 문장 요 사이의 문장을 읽어봤더니 이제 these가 가리킬 수 있는 뭐 명사가 크게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Future food security, 미래의 음식 안보는요. 아마도 어디에 의존할 거냐면 combinations, 조합. 자, 뭐의 조합? 스트레스의 조합인데요. biotic and abiotic. 어는 부정접두사라서 비생물적, 그러니까 생물적이면서도 비생물적인 어떤 스트레스의 조합. 뭐에 의해서 또 이제 강요가 되냐면은 기후 변화, 요거에 의해서 또 이제 강요되고요. 두 번째로 variability, 어떤 다양성, 날씨의 다양성, 변동성. Within the growing season, 어떤 이제 growing season은 그 수확 시즌을 말하는 거예요. 수확 시즌 동안에 날씨가 막 그지 같으면은 생산물이 충분히 생산되지 않겠죠. 세 번째로 development of cultivars more suited to different ambient condition. 어떤 이제 품종의 발달인데요. 이렇게 후치수직 한 번 더 해야 돼요. 적절한 품종의 발달인데 다른 주변 조건에 가장 적합한 품종의 발달. 마지막으로 the ability to develop effective adaptation strategies. 효과적인 어떤 적응 전략을 개발하는 능력. 그것이 이러한 품종들로 하여금 그들의 유전적 잠재력을 표현하도록 만들어준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우리의 음식 안보가 여기에 다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어딨어?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야.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these가 가리킬 수 있는 명사가 여기에 등장했다라는 말입니다. 맞아요? 우리의 음식 안보를 위해서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이것도 해결해야 되니까 어때요? 재심으로 다 들어가 봐. 이런 것들이 뭐처럼 보이냐면 어려움처럼 보여. 이거 다 어떻게 다루지? 이거 다 어떻게 다뤄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 기후를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기후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수학기의 날씨가 어떻게 될지 이거 잘 모르잖아요. 또 어디 갔어? 기후 변화에 의해서 생물이 또 비생물적인 이런 스트레스가 어떻게 생겨날지 우리 잘 모르잖아. 그래서 제시문에 등장했던 이 these가 여기 나와 있는 요 네 가지의 엘리멘트, 구성 요소들을 다 가리키고 있구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걸로 너무 어려우면은 그냥 3번 뒷문장에서 these challenges 이거 나오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받아버려야지 뭐. 그죠?
네, 이제 2번 다음 문장에서 내용이 어려웠지만은 3번 다음 문장에서 그냥 챌린지 여기 있으니까 재심은 저기다 집어넣어야겠다 이렇게 풀었어야 합니다. 네. 자, 17번 어법상 가장 틀린 것은 오케이. 17번에서는 이제 정동사 쓸 거냐 준동사 쓸 거냐 살아있는 동사 쓸 거냐 죽은 동사냐 요거 이제 물어보는 질문이었죠. 그래서 정답 1번이죠. 자, however에서부터 문장이 시작되고 the exact number of emotions 요 놈이 지금 주어인 거야. 그리고 이제 1번에 밑줄 친 disputing 여기가 동사 자리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자, 요거 뒤에를 보니까 with로 시작하는 with A, B 분사구문이 등장했거든. Some researchers가 A, suggesting이 B 이렇게 몇몇 연구진들이 주장하면서 요게 지금 전치사 with에 걸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suggest 뒤에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되면서 요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suggest에 몰려 있는 거야. 그 말은 여기까지 완전한 주어 동사가 한 번 등장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disputing이 틀린 부분이에요. 요걸 이제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은 이거의 목적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수동태로 이렇게 disputed 이렇게 바꿔야 이제 올바른 표현이 되죠. dispute라는 동사가 논쟁을 제기하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감정에 대한 정확한 수에 대해서 논쟁이 제기됩니다. 이렇게 수동태 표현으로 등장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여기 위에서 어떤 사람이 6개의 기본적인 감정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기본적인 감정 27개다. 아니다. 4개다. 이렇게 반박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반박된다. 수동태 dispute를 수동태로 바꿔서 제시해야겠습니다. 이번에 전치사 despite 나왔으니까 뒤에 명사 disagreement 잘 나왔고요. 지금 이 3번 같은 경우도 제가 마무리 특강에서 혹시 나올지 모른다고 이제 설명드렸죠. 이 부사는 원래 동사를 수식하거나 형용사를 수식하거나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데 여기 하나 더 나아가서 부사가 죽은 동사도 수식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과거분사 링크들을 부사 closely가 잘 수식하고 있는 상태. 알겠죠? 그 다음에 대명사 잘 찾아야 되는 것도 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디 있습니까? 여기 social rewards 요거를 의미상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복수 명사, 복수 대명사 이렇게 잘 사용된 겁니다. 뭐 1번 바로 답을 찾으셨어야 합니다. 18번. 자,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 요 문제처럼 이 작년에도 이 어떤 구체적인 사례들을 짝짝짝짝짝 나열하는 그런 유형의 지문이 꼭 한 지문씩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그냥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당신 성공적인 앵커가 되고 싶냐? 요거 우리말로 아나운서죠. 아나운서는 콩글리시지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훌륭한 앵커가 될 수 있는지를 차례차례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뉴스 이벤트를 또 해석하는 능력, 애드리핑, 이거 이제 애드립하는 능력, 브레이킹 뉴스 하면 속보거든요. 속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 스크립트가 없을 때, not available, 스크립트가 없을 때 또 속보할 수 있는 능력. 또 뭐를 포함해요? 수집하고 이야기를 쓰는 거 이것도 필요하고 대본을 잘 전달하고 효과적으로 그다음에 아주 강력한 글쓰기 능력, 아주 견고한 뉴스 판단, 강한 감각 등등등 이제 자질들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그대로 보기에 qualifications 짜잔 자질 능력 뉴스 앵커가 되기 위한 자질과 능력 이런 것들 전부 다 나열식으로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답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전부 다 이제 그 대입학 지문들이 다 간단했어요.
자, 19번에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네, 이것도 제가 답만 빠르게 찾아보지요. 이거는 특이하게 자, 정답은 3번인데 3번이 표현된 요 문장에서 사실은 이제 여기 while부터 시작해서 문장이 어디서 끝나나요? 네, 문장이 굉장히 길게 이제 이렇게 끝나게 되잖아요. 근데 아주 땡큐하게도 while이 이끄는 요 부사절까지만 읽어도 정답이 3번인 걸 알 수 있었던 아주 땡큐한 문제였습니다. 로댕은 자신을 인상파라고 밝히며 요것만 판단하면 됐었어요. He never self-identified as an impressionist. 자기 스스로를 인상파라고 인정한 적이 never, 거의 없대잖아. 그렇죠? 아주 땡큐한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렇죠? 뭐 전형적인 불로님 여기까지 우리가 읽을 필요 없이 부사절 해석만 잘 했으면 됐습니다. 알겠죠? 이런 거 보면서 의심하면 안 돼요. 오케이, 정답 3번이다. 이렇게 빠르게 선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다음 20번. 네, 20번도 아까 전에 방금 읽었던 그 뭐예요? 뉴스 앵커 그 글처럼 똑같이 나열식 글이 그대로 전개됩니다. 그래서 뭐 어디 있습니까? 이제 portraiture라는 표현이 자꾸 나왔는데 이게 인물 사진이에요. 인물 사진. 원래 portrait이 이제 초상화인데 portraiture 하게 되면서 이제 요새는 그림보다는 사진 잘 찍는 거, 그렇죠? 인물 사진. 화장품이 매우 인물 사진과 연관이 있게 됐어요. 몇몇 photography handbooks included recipes for them. 소댓 구문이군요. 다시 화장품이 인물 사진과 아주 관련이 있게 되면서 몇몇 사진 핸드북, 안내서 이런 것들이 뭘 포함하냐면은 그것을 위한 레시피. 여기서 말하는 레시피는 이제 화장법을 말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사진을 잘 찍고 싶어? 그러면 사진 찍는 사람만이 문제가 아니라 피사체가 어떻게 보여야 사진이 잘 찍히는 거야. 이제 이런 핸드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피사체에 대해서 그 화장 이런 거 잘 매겨야겠지.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포토그래퍼들, 사진가들이 마찬가지로 이제 화장품 잘 사용하죠. 뭐 하기 위해서? 리터치하기 위해서. 여기서 네거티브즈는 그 사진의 음영 이걸 말해요. 어둡고 밝은 부분 이런 것들. 그리고 프린트 이런 거에다가 잘 적어하고 in living 하면 이제 재미있게 만든다는 동사. 뭐 어휘 난이도라고 봤을 때 이게 제일 어려운 동사였어요. 여성의 얼굴을 좀 이제 생기 있게 만들고 재미있게 만드는. with trace of rock. rock 하면은 이게 볼에 이렇게 연지 곤지 볼터치한다 그런 거잖아요. 그걸 말해요. 볼 연지. 이걸 사용한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몇몇 좀 어두운 피부를 가진 어떤 고객들은 사진을 요청하는데요. Make them look lighter. 그렇죠. 그들을 좀 밝게 보이게 하기 위한 사진을 요청하고. 그럼 이제 뭘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화장품, 이렇게 코스메틱. 피부가 까만 사람들이 밝게 나오는 법 이렇게 해가지고 화장품을 잘 사용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도 가보시면은 by drawing attention to the face and encouraging cosmetic use. 얼굴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고 화장품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portrait photography, 인물 사진이 heighten, 높게 만들어주고 있다. 고양시켜주고 있다. 어떤 미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고양시켜주고 있다. 됐나요? 뭐의 도움을 받아서? 화장품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active use of cosmetics 이것만 잘 발견해도 정답 3번으로 갈 수 있겠죠. 뭐 흐름이 뭐 그냥 천천히 읽어보게 되면은 무슨 말 하는지 다 알 수 있었던 지문, 그죠? 자, 21번. 네, 문맥 거의 한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아주 땡큐하게도, 그렇죠? 땡큐한 건 아니지. 이게 주로 들어가지고 내용 일치가 많이 나온 걸지도 모르니까. 자, 내용 어렵지 않죠? 자, 놀이가 something done for its own sake.
그 자체로 행해지는 것이다. 놀이는 그 자체로 행해지는 것이다 라고 이 브라운이 말했어. 그것은 자발적인 것이며 즐거운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놀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요 번호가 시작되는 요 앞문장에서 이러한 정의를 마음속에 둔 채로 it is easy 뭐 하는 게 쉽냐면 인식하는 게 쉬운데요. 놀이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이점 여러분들. 요 benefit이라는 명사를 염두에 두고 이제 번호를 이렇게 찾아가는 요게 핵심이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 이제. 그래서 놀이는요. 고양시키고 만들어냅니다. 관계를요. 자기 스스로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오케이.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고 또 놀이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준대. 이것만 읽어도 되겠네. 그죠? 좋은 거야. 그 다음에 3번으로 바로 가볼게요. When children are deprived of opportunities for play. 자, 여기서 이제 요 deprive가 중요하네요. 이거 우리 공부한 적이 있었잖아 또. 그죠? 제가 이거 적어드렸거든요. rob A of B. 이제 rob이라는 동사가 가지는 동사의 용례. 그죠? A에게서 B를 빼앗다 강탈하다. 이거잖아. 요거 대신에 deprive를 그대로 쓸 수 있었고. 그죠? 여기서 목적어가 사라지게 되면서 이걸 수동태로 바꾸게 된다면 이런 문장 구조가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A가 B를 빼앗기다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잖아요. 제 기억으로 한 3번 정도 적어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봐봐. 아이들이 놀이에 대한 기회를 빼앗기면 됐어요? 놀이는 좋은 건데 아이들이 못 놀아. 그럼 주절에 무슨 내용이 나와야 돼? 그들의 성장이 can be significantly enhanced. 안 좋은 얘기 나와야 되는데 좋아진대잖아. 성장이 좋아진대잖아. 그러니까 3번이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뭐 악화된다 뭐 이런 거 나와야겠군요. 여러분들 뭐 글의 흐름이 전부 다 이렇게 무난하게 진행되잖아. 그렇죠? 차분하게 읽으면 다 내용 파악이 된다. 자, 22번. 자, 이 빈칸 문제도 여러분들에게 좀 주는 문제였죠. 사실은 좀 22번이니까 이제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좀 꼼수를 활용할 이제 시간대인데 마침 꼼수를 활용해가지고 혹시 이건가? 시간 없으니까 이게 제일 맞겠지라고 좀 이게 후려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여기 앞에서 뭐 루이스 프라는 사람이 수영 선수라 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 이렇게 나오다가 그렇죠? 나오다가 그는 보통 very aggressive 좀 공격적이고 좀 이제 뻗대는 이런 성격을 가지는 사람이야. When he swims 그가 수영을 할 때 수영을 할 때 aggressive라는 얘기니까 굉장히 이제 격하게 수영을 하는 사람이야. Because 왜냐하면 he wants to finish quickly 빠르게 좀 수영을 끝내고 싶고 get out of the cold water 좀 차가운 물에서 빨리 나오고 싶어가지고 보통 aggressive하게 한대요. But 그러나 하지만 끝났지. This time 이번에는 그는 빈칸을 보여주었고 천천히 수영을 했대요. 오케이 이해돼요? 그럼 뭐가 제일 잘 어울리냐고. 천천히 수영을 하려면 뭐를 보여줘야 돼? 평소에 어그레시브 하다가 요게 제일 잘 어울릴 거 아니겠습니까? 겸손 그죠? 우울, 분노, 자신감 이건 어울리지 않잖아요. 뭐의 반대말로? 어그레시브의 반대말로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자신감 있게 하다가 이번에는 좀 겸손을 가지고 천천히 수영을 했다. 이렇게 후려칠 수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실제로 학생 중에 한 명이 이렇게 풀었대요. 잘하셨어요. 어차피 22번이니까 시간이 부족한 타이밍이죠. 됐지? 자, 23번. 글의 흐름과 가장 관계가 없는 것은 이것도 아까 전에 그 뭐예요? 해파리 얘기 나왔던 것처럼 명확하게 글의 흐름과 벗어나는 지문이 등장하죠. 자, fast fashion. 이거 그냥 fast fashion이라고 얘기해요. 이제 빠르게 뭐 패션은 그렇게 바뀌는 것들 설명하는 거죠.
방법인데요. 비싸지 않은 옷을 만들어내는 건데 at a rapid pace, 빠른 속도로 뭐 하기 위해서? 대응하고 반응하기 위해서요. 가장 최신의 패션 트렌드를 반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지? 유니클로 같은 그런 것들 말하는 거죠. With shopping evolving into a form of entertainment in the age of fast fashion. A가 B 하면서 쇼핑이 A고 evolving이 B 역할을 하는 거예요. 쇼핑이 진화한 거야. 뭐의 형태로? 어떤 놀이의 형태로. 패스트 패션의 시대에서 쇼핑이 놀이의 형태로 진화하면서 소비자들이 contributing, 기여하고 있는데요. What sustainability experts refer to as a thrown away culture. 어디에 기여하고 있냐면은 지속 가능성 전문가가 버리는 문화라고 간주하는 것. 다시 지속 가능성 전문가가 뭐라고 간주하는 것에 기여하게 되면은 버리는 문화라고 간주하는 것에 기여하게 됐다. 그러니까 패스트 패션 뭐예요? 트렌드가 빠르게 바뀌다 보니까 조금 입다가 버리고 조금 입다가 버리고 이런 현상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This means,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물건들을 그냥 간단하게 버려요. 일단 그들이 뭐 하면 they are deemed useless. 그것들이 불필요하다고 간주되면. deem 우리 예전에 또 공부했었지. 이거 간주하다죠. 간주. 그러면은 여기서 가리키는 데이는 앞에 나오는 프로덕트가 되겠지. 물건들이 useless하다라고 간주되면은 사람들이 그냥 잘 버려버려요. 뭐 하지 않고 그것들을 재활용하거나 기부하지 않고 잘 버려버립니다. 자, 여기까지 어때요? 이 패스트 패션으로 일어나는 문제점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점. 이 흐름이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The consumers, 소비자들이 are generally satisfied with the quality. 이거부터 말이 이상하잖아. 맞아요? 맞아요? 아니, 소비자들이 옷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서 유행과 맞지 않아가지고 버려버리는데 갑자기 만족하는 얘기가 왜 나와요? 그렇죠? 정답 1번으로 가야겠죠. 간혹 가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예상과 벗어나는 위치를 가지고 이렇게 정답으로 하는 문제가 가끔씩 나온다고 했었어요. 예전에서도 순서에서 A, B, C가 정답인 문제 제가 나왔었다고 법원직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변수는 좀 시험마다 꼭 한 문제씩 등장하는 것 같아요. 알겠죠? 그리고 다음 문제 읽어보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버려진 아이템들 이렇게 연결되니까 아까 뭐였습니까? 여기 discard product라 이렇게 연결되고 있으므로 보기 1번이 삭제돼야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겠군요. 해서 정답 1번이었어요. 자, 24번. 아주 땡큐하게도 여러분들 첫 문장만 읽고도 답하셨습니까? 첫 문장만 읽고 답하셨어야 됩니다. 24번이기도 하고 문제가 그렇게 나왔기도 하고 두 번째 문장에서 연구진들 예일대학교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 읽을 필요 없어요. 왜? 부연 설명하는 거니까. 주름이요. 확실한 표시인데 나이가 든다는 것의 표시야. 그리고 또한 힌트를 줄지도 모르는데 뼈 건강이 하락 중이셈 이거를 주름이 알려줄지도 모른대요. 끝난 거야. 끝난 거라고. 어딨어? 정답 몇 번? 4번 가면 되겠네요. 왜? 아니 왜라고 제가 설명할 필요 없다니까. 그렇죠? 이 예일대학교 연구진들이 이제 모라에 대해서 설명하겠어. 주름이 든 사람의 뼈 검사해봤더니 뼈도 안 좋아졌더라 이런 얘기 나오겠지. 저 읽어보진 않았어요 이거. 읽어는 봤지. 알겠죠? 이제 해설 강의 준비하느라 읽어봤지만은 답 찾을 때는 빠르게 4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는 저한테 이제 따로 질문도 안 오죠. 워낙 간단하니까 잘 푸셨어요. 자, 마지막 25번. 이제 내용일치 중에서 유일하게 25번이 이제 보기가 영어로 되어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그래도 말바꿈 심하게 안 해놨어요. 지문상에 사용하는 표현 그대로 사용했고 그나마 또 이제 특이한 점이라고 하게 된다면 이제 3번이 정답인데 3번의 정답의 내용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 이제 보기에 등장하는 이 cardiovascular라는 이 표현이 여기에 그대로 등장했고요. 이게 하필 이제 including에 연결되는 목적으로 사용이 되면서 좀 길게 흐름을 가져갔어야 되는 그런 복입니다. 크로닉도 제가 acute랑 설명하면서 맨날 설명드렸죠. 이거는 급성의 병 같은 게 뭐 급성 간염할 때 acute라는 표현 쓰는 거고, 그거의 반대말이 chronic 만성의. 몇 번 적어드렸잖아. 만성 스트레스가 야기할 수 있는데 지속되면서 상승된 콜티졸 수준을 지속하고 상승시킬 수 있대요. 자, 그것이 can lead to other negative effect, 또 다른 부정적인 영향을 이끌어낼 수 있고 당신의 건강에 무엇을 포함해가지고 심혈관과 뭐 면역 시스템 요거와 관련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어디 있습니까? 3번에 스트레스가 does not usually affect,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심혈관 시스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성 스트레스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그거에 대한 사례가 심혈관이니까 영향을 끼치는 거죠. 요거를 긍정문으로 바꿨어야 되는 그런 지문입니다. 그냥 읽기만 하면은 찾을 수 있었다, 알겠죠? 읽기만 하면 찾을 수 있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 법원지 9급 23년도 문제를 좀 잘 풀어봤습니다. 이제 해설 강의니까 제가 이제 쑥쑥쑥 넘어간 내용이 많았지만은 애초에 정답을 찾는 과정에서 그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나, 그렇죠? 뭐 문장을 길게 읽어야 되는 그런 지문들이 뭐 하나 지문 정도, 이 정도 빼고는 전부 다 무난한 지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평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기본 어휘, 이거 내가 알았었는데 왜 기억이 안 나지? 라고 하는 어휘들은 생각이 날 때마다 좀 보충해 주시고, 문장들 이번에 뭐 제가 아까 전에 아까 그 긍정동의 그거 빼고는 구문적으로 볼 때 크게 어려운 지문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읽고, 그렇죠? 많은 문장들을 체화하는 그런 훈련 위주로 준비를 하시면은 또 다음 시험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